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자들의 중국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부자들이 대거 중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를 했거나 이주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시장경제 퇴보와 사회주의 노선 강화가 부자들의 탈중국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헬리앤 파트너스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중국인 부자 숫자가 10,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숫자는 15,000명의 러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이들이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중국에서 빠져나갈 자금이 1인당 약 480만 달러, 약 6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10,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480억 달러, 약 6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홍콩에서도 부유층 3,000명이 중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은 현재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가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분위기 또한 극도로 불안정해서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콩을 탈출하려고 하겠죠. 그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탕진 위안은 부유층이 중국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민간 기업을 억제하고 국유 기업을 밀어주는 동시에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개혁 개방 이후 급격히 벌어진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법률과 세금 등으로 부유층의 돈을 빼앗는 강탈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 부유층은 더는 중국 당국의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보장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규제하고 디디 추싱에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시장 경제의 궤도가 망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교는 전략 외교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고 정치는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고 경제는 계획경제 모델로 퇴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부유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체제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또 다른 이유로 중국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란생핑 홍콩 중문대 석좌 교수 일가의 홍콩 이주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1,7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인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출간된 책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란 교수는 상하이 봉쇄 초반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칭송했던 사회주의 중국의 힘은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도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올해 98세인 그의 어머니는 신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하이 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병원 밖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酸검사인 PCR을 먼저 받아서 음성 진단이 확인돼야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 때문에 람 교수 어머니는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응급실 문 앞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후 람 교수는 가족을 데리고 상하이를 탈출해 홍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주민들의 해외 이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권 거부 기간을 늘리고 서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해보지만 부유층의 중국 이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헬리앤 파트너스와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죠. 약 480억 달러, 약 62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 부자 10,000명이 중국을 빠져나갔거나 해외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탕진 위안은 중공이 공동부유를 들고 나왔을 때 부유층과 중산층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탈출을 촉발한 중요한 계기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사람들을 집안에 가둬두고 이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무시당하는 야만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 일로 중국 부유층, 특히 상하이 상류층은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과 가족의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 부자들은 다른 나라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가족, 자녀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활 환경이 보장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해외 투자나 해외 주택 구입, 여기의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이 증가해 왔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은 이 기간 동안 61억 달러, 약 7조 9천억 원어치의 미국 주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주택 한 건당 평균 매입 가격은 100만 달러, 약 13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재미난 점은 10명 중 6명은 전액 현금을 주고 주택을 매입했고 31%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 프랭크 셰 교수는 중국인들은 캘리포니아와 더불어 미국 동부의 뉴저지, 뉴욕, 미주리주와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현금 다발을 들고 와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과 외화 매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만 달러까지 환전은 허용되지만 해외 부동산 매입을 위한 달러 환전은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까지도 틀어막았죠. 그동안 가상화폐는 중국에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500억 달러, 약 6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탕진위안은 당국의 규제에도 자본을 해외로 옮기려는 부유층의 시도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사회의 엘리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부와 엘리트 이탈은 그 사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는 재산도 무소불위 중국 공산당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또한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자신과 가족, 자녀들을 보다 안전하고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중국 부자들의 탈중국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